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가축 질병 재난 위기 단계가 이제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대구 경북 내 지자체들도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고 24시간 비상제재에 돌입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천용기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파주에서 처음 확진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첫 사례죠? 맞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과 북한에서도 발견되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잘 막고 있었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사료를 제대로 먹지 않는 5마리의 어미돼지가 고열로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농장주가 지난 16일이었죠. 이 방역 당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 접경 지역,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에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이 첫 사례가 된 거죠. 네. 오늘 18일인데 네. 지금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있었고 이게 확진 판정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차량이 지금 경북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이 돼서 비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17일 날 의심 신고가 경기도 연천에서 있었고 오늘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파주와 연천 두 군데 중에 어느 곳이 먼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일어났는지조차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 연천에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곳에 다녀갔던 차량이 경북에 있는 칠곡과 예천에도 다녀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돼지가 실려 있는 차량은 아니었고 이 돼지 농장을 컨설팅하는 업체의 차량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그 잠복기가 일주일 정도인 것으로 봐서 지금 일주일 가량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며칠 정도는 우리 경북 지역에서도 안심하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게 치료제가 없고요.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그 바이러스성 제1종 전염병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치사율이 100%입니다. 보통 우리가 왜 그 동물 관련해서는 늘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우리가 또 전해드리는 구제역 있잖아요. 네. 구제역은 그래도 이제 백신이 개발을 되어서 미리 이제 예방 접종도 하고 이렇게 나름 이제 대응을 하는 체계가 구축돼 있고 약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중국에서 발병이 시작되었고 작년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주로 이제 우리 아시아권으로 넘어왔죠. 몽골, 라오스, 베트남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한반도 이제 북한으로 해서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위험한가를 나타내주는 그 이 사회 현상이 중국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양돈 농가에 이 발병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돼지를 안 키운다고 합니다. 왜냐? 또 다시 발병 위험이 그죠? 있는 또 건가요? 발병하면 100% 치사가 돼버리니까. 그래 중국 양돈 농가, 돼지 양돈 농가의 80%는 다시는 돼지를 키우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 지금 돼지고기가 폭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우리가 좀 네.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콜레라든지 돼지에 나타나는 질병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서 이 기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점인데요. 백신 개발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라고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나면 백신 개발에는 이 항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항체 형성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아직도 백신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양동 농가에서는 돼지를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에 매매할 때 보통 일반적인 돼지 열병 관련 예방 접종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사실 돼지 열병의 경우에 방역 체계를 갖추지 않은 나라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 전염병을 겪으면서 방역 체계를 상당히 갖췄다고 하는데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다 보니까 백신도 없다 보니까 지금 오늘 어제부터 해서 향후 한 달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아까 말씀하신 중국과 같은 사례처럼 좀 이 농가에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좀 확산을 막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발병 원인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로로 발병이 되었는지를 단 추정만 할 뿐이죠. 그 북한을 통해서 북한 지역 쪽에 우리가 비무장 지대잖아요. 거기 뭐 사람이 어차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건데 아마 이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 아마 유입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 추정의 근거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파주 농가가 실제로 이제 그 휴전선 접경 지역하고는 불과 한 20km 정도 거리니까 그랬었지 않았나라는 추정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초기 방역을 철저히 해서 더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네. 우리 앞서서 우리 청 기자께서 우리 예천 그리고 우리 칠곡 예. 경북 쪽에도 그 발병했던 지역을 갔다 온 차가 네. 이 지역으로 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비상인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원인으로는 뭐 해외 여행객들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국가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 지역에 이 돼지를 가공한 어떤 이 제품을 구입해 왔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도 뭐 추정을 하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원인일 수도 있고 이제 정말 앞으로 예방 차원인데 실제로 이제 양돈 농가들은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의 양돈과 이 환경이 좀 열악해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 손은 부족하니까 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보가 좀 어둡죠. 근데 또 다행인 것은 어쨌든 이번에 이 발병한 양돈 농가의 그 일대에 관련된 외국 근로자들은 다행히 국적 자체가 네팔 국적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뭐 일단 염두에는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병국이 아닌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 가능한 발병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는지가 좀 관건이 될 텐데 좀 알려진 건 사람한테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안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연구된 결과로 보면 우리가 인수 공통 감염 질병, 그러니까 돼지가 사람한테도 옮기고 돼지가 또 사람이 돼지한테도 옮기는 이런 질병은 아니라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때문에 다행히 사람에게는 옮기거나 뭐 높은 치사율을 나타낼 수 있는 질병은 아니라는 점은 뭐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70도 이상의 30분간 가열을 하게 되면 이게 죽는 것으로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네.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게 되더라도 이 조리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옮겨지진 않는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돼지열병은 인체에 무해하고 다른 동물에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에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령 이런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나 가공육을 먹고 나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네. 또 다른 돼지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데 사람이 매개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사람들도 건강에 위해하지는 않지만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또 유통 자체도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축산농가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대구 경북이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비상체제에 이제 돌입을 하겠다고 나선 걸 텐데 이렇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건 텐데 양돈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집계된 걸로는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6,000곳 정도가 이제 돼지 양돈장이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 실제 사육 마리수는 1,130만 마리
상당히 많죠. 그 광역 시도별로 이제 충청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에 발병한 경기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경북입니다. 상당히 많죠. 730호가 되고 그 양돈 마리수로는 뭐 150만 마리가 넘는 걸로 이제 그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칠곡, 고령, 경주 이쪽 일대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10%가 넘는 한 12만 5천 마리 정도가 이제 양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발빠르게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경상북도는 농림부에서 이 긴급 조치를 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 조치를 실시했는데요. 이 소통이나 방역 교육을 좀 강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 돼지 열병이 옮길 수 있는 국제 우편물 직접 수치 금지 등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양동 농가에 강력히 당부했는데요.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중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소독을 강화하고 이 잔반 열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항원 검사 등으로 관리에 좀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주요 유입 경로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육류 및 육류 가공품 반입에 대해서도 이 주민들에게 직접 주의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내고 또 다문화 가정에 외국어 리플렛을 또 제작해서 발송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게 전방위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리는데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비책 관련해서 지자체 인터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확인해 보시죠. 지금 우선 ASF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양돈 농가가 이제 외부로 나간다든지 또 밖에 있는 일반 농가가 양돈 농가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접촉이 가장 그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축주도 그 이동을 좀 이렇게 자제해서 이번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은 이제 거점 22개 시군에 거점 소독 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또 아울러 이제 그 우리 부단체장들한테는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서 양돈 농가가 어떤 그 자체 방역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저희들 방재단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또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북의 대응책 살펴봤고요. 대구의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대구도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원 기자께서 언급한 것과 막 비슷합니다. 일단 그 대구 역시도 이제 그 다문화 그 가정 비율이 이렇게 대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 구청별로 해서 이제 그런 가구들에게도 이제 안내를 하고 바로 지난 3일부터 해서 이제 올해 이번 달 24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특히 이제 불법 그 수입 가공품, 축산 가공품에 대해서 이제 불법에 집중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이를 유통시킬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과태료금이 1,000만 원입니다. 엄격하게 집행해서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이 불법 축산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그것을 또 유통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일단 철저히 좀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제 영업장의 경우에는 형사 조치, 형사 고발 조치 그리고 영업 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추가해서 뭐 대구든 경북이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한 국가는 이미 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국가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또 가는 사람들에게 그 올 때 그 지역에서의 축산 가공품을 가능하면 좀 구매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저한 방역 그리고 관리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부분이겠고요. 이전에 2010년이죠. 우리나라 구제역이 크게 확산됐던 그 경험 때문에 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거의 5달 동안 구제역 때문에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네. 다만 다른 아시아 발병국과 달리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나름 이렇게 선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 전파되는 구제역과 달리 직접적인 접촉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파가 되거든요. 네네. 때문에 방역은 이전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다라는 게 업계 분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초기 진압에 만약에 실패한다면 바이러스가 전국 단위로 퍼진 이후에는 이것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죠. 네, 치사율이 100%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도 없다 보니까 네.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고 나면 이걸 전부 인근 농가까지 다 살처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사육 중인 돼지가 약 1,100만 마리 정도가 되는데 일반 돼지 1,000만 마리의 약 10%에 대해서 살처분이 좀 불가피해지고 또 어미돼지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양돈 농가가 지금 규모로 다시 올라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근절까지 최소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업계의 피해는 물론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돼지고기는 서민들이 자주 찾고 맞아요. 자주 먹는 음식인데 돼지고기 가격이 소고기 가격만큼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특히나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까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1920년부터 지속이 돼 왔고 또 최근 들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공포심을 더 키우고 있는 질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에는 진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뭐 개발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입국한 중국인 입국자의 그 축산 가공품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어서 대비 차원에서 일본이 이제 백신 개발에 뭐 착수했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그러면 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야말로 선진국에서 먼저 좀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방금 진행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대부터 쌤이 이것이 발병이 돼서 알려졌는데 이것이 안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름에서 보듯이 아프리카 지역의 돼지 양돈 쪽에서 발병을 하다 보니 네.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좀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체계가 부족하잖아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지역에서 할래야 할 수도 없었고 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우리 아시아권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이제 뭐 선진국권에서 지금까지 발병이 안 됐으니까 느슨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까지는 오지 않겠지라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첫째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개발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개발을 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 개발을 안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이제 아시아까지 넘어왔고 네. 우리까지 넘어와서는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국가 단일 제약회사만이 아니고 공동으로 좀 이 유엔의 그 관련 기구들이 국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도 공동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중국에서 대규모 발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제 제약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예방책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에게도 넘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네. 농가에서 꼭 지켜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제시가 이미 된 바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잔반, 찌꺼기들을 모아서 이걸 다시 돼지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이 발병률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좀 그게 통용됐던 방법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돼지 농가에서도 일부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사료값이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이 사료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잔반을 돼지들에게 먹이는 사육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선적으로는 농가에서 하지 않는 것이 네. 중요하고요. 또 소독된 차량과 장비 이외에는 양동장에 아예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에는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도 차도 가지 않는 것. 이 부분을 우리 농가에서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철저한 방역과 예방을 통해서 더 이상 확산은 없어야겠고요. 방역 당국 그리고 양돈농가 모두 대응 조치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CJ 헬로